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1983년작 KBS 전쟁 드라마 전우라는 작품은 MBC 3840 유격대와 함께 인기를 끌었던 작품에도 불구하고 자료와 출연자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전우의 주인공 강민호는 유튜브가 나타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찾아보기 힘든 배우였습니다. 1942년 대전에서 출생한 강민호는 성동고 재학 시절 축구선수로 활동했는데 그는 재미없는 수업 시간이 되면 땡땡이를 쳐서 당구장에 놀러가기도 하거나 책상을 당구대로 생각, 젓가락으로 당구폼을 연발해서 선생님께 따귀를 맞는 개구쟁이 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욱하고 저돌적인 성격을 순화시키려 연극부에 가입했는데 연극에 매료된 그는 연극영화과에 입학하려 하지만 법조계에 있던 아버지가 극구 반대, 입학을 몰래 강행하여 한동안 부자의 정을 끊기도 했었습니다. 1964년 한양대 재학 시절 테스트 겸 촬영한 학사주점이란 영화로 데뷔, 오인의 건달, 흑맥, 노을진 들녘, 원산공작 등 다수의 작품에 나왔는데 그중 노을진 들녘에서는 이종사촌 오빠와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진 아내를 괴롭히는 성삼을 능숙하게 해내 무서운 신인 배우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연예계에서 잠깐 만나던 여배우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작스레 재벌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마음을 못 잡고 술로 소위를 보내기도 한 경험이 있는데 훗날 그는 영화 잡지에 이런 아픔이 연기 생활의 자극제가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한때 충무로 유망주로 주목받던 이 청년은 장폴 벨몽도, 폴 뉴먼을 좋아했으며 해외 영화계로 진출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아, 이대근, 신일용이 등장하면서 강민호는 조연, 악역 카메오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1969년엔 영화 돌무지를 통해 KBS 8기 특채로 입사했습니다. 초창기엔 후시 더빙에 익숙한 탓에 대사 처리로 인해 연기 활동에 애를 먹었지만 남들이 대본 한번 볼 때 그는 대본을 계속 탐독하고 연필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하였습니다. 동년배 배우들보다 앳돼 보이는 덕에 실화극장 지령 3호라는 드라마엔 정혜선과 모자지간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화 불꽃에 출연할 당시에도 영화에 전념하던 배우였지만 이때 KBS에서 제작한 전우라는 드라마에서 라시찬과 함께 스타덤에 올라 그 이후부터 드라마에 집중합니다. 당시 탤런트 야유회에서 만난 후배 배미자와 열애 끝에 1979년에 결혼했는데 그녀는 야인시대의 정진영의 엄마로 알려진 배우이며 그의 아들인 강종영도 역시 야인시대의 갈치로 알려진 배우입니다. 드라마 전우에서 강민호를 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전우는 정말 중요한 작품이며 조연에 머물던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관상가에게 점을 보았는데 관상가는 그에게 복이라고는 하나 없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해주었다 합니다. 1983년 전우가 다시 제작될 때 드라마국 내에선 강민호 외에 저격자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만장일치로 주인공으로 섭외했습니다. 한편으론 라시찬의 전우가 인기가 너무 많아 주변에서 걱정을 했지만 강민호는 오랜 연기 경력을 바탕으로 이를 넘어서고자 노력했습니다. 전우의 PD 중 한 사람인 정영철 PD는 출연자들 중 나이가 제일 많은데도 늘 앞장서며 실제 경험도 풍부한 데다 의욕이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성실한 연기자라고 평했으며 지금 평양예선을 연출한 하강일 PD는 강민호 씨가 액션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엔 고민하고 그늘이 있는 듯한 얼굴입니다. 제가 멜로드라마를 연출한다면 꼭 기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기 공부를 위해 아들들이 보는 만화를 열심히 보기도 했으며 길에서 벌어지는 싸움 구경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전우의 후일담격으로 알려진 단막극 노두에서는 노다지를 찾아 돌아다니는 군인 출신의 광부를 맡았는데 실제 1850m 지하 막장에서 16시간 이상을 촬영하다 산소 결핍으로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에
그는 한국연극영화예술상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동작 그만이라는 코미디의 사단장 역으로 소년탐정 이지돌이란 어린이 드라마인 오홍주 경감으로 나왔는데 예능에 소극적이었던 동료 배우들과 다르게 그는 자신을 적절히 드러내기도 했고 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군인, 형사의 이미지로 많이 기억을 하지만 석가탄신일 특집극 열반제에선 방황하는 파괴승 지성스님을, 방학특선 무협극 천풍무에선 검객 강호를 맡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난 지나간 10년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정유수님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열반제는 규율이 엄격한 승려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유부녀와 불륜 관계로 인해 파괴를 당한 한 승려가 10여 년의 고행과 방황 끝에 노 스님의 입적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교에 귀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승려이기 전에 사람이기에 자유를 추구했지만 막상 밖에 나와 보니 감당키 어려운 현실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속세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강했던 만큼 방황한 주인공 지성. 보살은 항상 지옥 중생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작품은 진정한 보살의 역할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속세를 떠나 규율대로 살면서 중생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88년 방학특선에 방영한 천풍무에선 주인공 선호준과 함께 밀매무역단의 뒤를 봐주는 검객 강호를 맡았는데 그러던 와중 친구 선호준이 밀매무역단 내 암투에 휘말리게 되고 어디론가 행방불명되자 강호는 선호준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위해 복수의 칼을 가는 인물입니다. 김병기, 이계영, 이정웅, 백찬기가 나와 그들의 열연과 무술 실력이 돋보인 드라마지만 한편으로 제작된 탓에 시나리오의 흐름이 허술하여 아쉬운 작품입니다. 드라마상의 각본가는 김정우로 되어 있는데 시청자들 사이에선 영웅 본색을 리메이크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특이하게 골든타임이 아닌 아침 시간대에 방영한 탓에 방송 심의에 걸려 그 이후로 재방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X세대에 초점을 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고 80년대에 맹활약하던 남자 배우들은 사극과 다큐 극장에만 출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전우를 통해 최정상까지 올랐던 강민호. 80년대 말부터 그의 입지는 서서히 좁아졌습니다. 그는 내색을 잘 안하고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었지만 주변 상황들은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1994년 8월 16일 밤, 그는 드라마 녹화 직후 인천의 모 나이트클럽에 출연 대기 중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의 길병원에서 처치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월 23일에 작고했습니다. 그의 유작으론 작고하기 이틀 전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극장 OSS 광복군 한반도 진공작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011으로 유명한 개그작가 홍정표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세상을 뜨기 바로 사흘 전인가 방송국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북괴군 고위장교의 복장을 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니, 뭔 프로인데 그런 옷을 입고 계시오. 새 드라마요? 그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 그러면 좋겠는데 단발이야. 다큐멘터리 극장이라고 거기서 오라대. 거 내가 위에다 얘기해가지고 주연급 한번 오래가는 거 주라고 그래야 되겠구만. 홍영, 그러잖아도 대포 한 전 살 것도 있고 한번 보자고. 저번 일도 고맙고 말이야. 내가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도움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 또래 작가가 쓰는 게 있으면 넌지시 얘기를 하곤 해서 한두 번 도움을 준 적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가 자꾸 하면서 방송사와 연예계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강민호와 전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전우가 리메이크 될 때 잠깐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2020년 염현서 PD의 유튜브 채널과 KBS 같이 삽시다 채널에 전우가 올라오면서 사진 한 장 찾아볼 수 없던 그의 모습과 전우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묻혀져 버린 그의 모습과 전우에 대한 봉인이 다시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통해 계속 기억되지만 배우는 작품을 통해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그 배우가 연기가 출중한들 방송국에서 작품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배우가 연기를 정말로 잘한 것인지 목소리와 분위기는 어땠는지 모릅니다. 연예인, 특히 배우에겐 잊혀진다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탤런트 강민호. 한동안 아무도 이 배우를 기억해주지 않았지만 지금 이 영상이 하늘에 있는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